자, 암기 프린터 받았죠?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읽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6월달쯤 되면 6개월 보면 한 180분 읽죠. 예, 180분 정도 읽으면 웬만한 다 외웁니다. 예. 자, 그러면 공법은 특별히 외울 것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예. 자, 교재에 봅시다. 25쪽에. 자, 거기에 7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종류 6가지 중에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기반시설이 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은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한 시설인데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 세부적으로는 45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기반시설인데 우리가 도시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초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25회 이전까지는 이 기반시설 같은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었어요. 예. 그래서 책에도 없었는데 25회 이후부터 이걸 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 32회도 이걸 물었죠. 예. 자, 어떻게 이제 보느냐. 자, 시험에 여러 번 물었기 때문에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캐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다 교통시설인 줄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주의할 거는 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정도 주의하시면 되고, 자,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광장이나 공원 같은 거 다 아실 것이고, 녹지라는 것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을 말할 거고, 주의할 거는 유원지, 공공공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공공공지라는 것은 국가 자체가 사용하는 빈터를 공공공지랍니다. 자,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유통공급시설로서 기반시설인데 주의할 것은 방송통신시설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하는데 주의할 것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주의해서 읽으시면 되고, 방제시설이라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자, 방화설비, 방풍설비, 자,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인데 주의할 것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유수지 같은 건 물웅덩이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자,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우리 장례와 관련된 시설이죠. 예, 그 다음에 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을 말하고,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을 말하는데 주의할 것은 하수도, 폐차장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수도, 폐차장. 자, 그 주의하라는 것도 있죠. 그냥 주의하고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쉽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제일 골치 아픈 이 과목을 내부터 벌써 어렵게 부분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와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쉽게 접근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고 읽으면 시험에 맞출 수 있느냐? 예,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왜냐? 그 주의하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주의하고 읽으시면 되고,
그 밑에 창고라고 되어 있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 세분되는데 이런 것은 5, 6월 달쯤에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도시공객시설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 도시공객시설사까지 있죠. 뒤에서 보면 돼요. 여기서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도시공객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으로서 1번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사업. 자, 우리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시설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자 도시활보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줄쳐야 될 것은 도시개발 사업, 이 신개발 사업이라 했죠. 자, 3번의 끝에 정비사업 줄치고, 자, 이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제 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업들이. 자, 11번, 13번, 14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라는 거는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죠. 예.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15번 국가계획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시고, 그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이라고 썼어요. 위에 장관이 뜻입니다. 자,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중앙행정기관 장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다 국가계획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에 자,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도 포함이 되면 국가계획 보자 이 뜻이죠. 그래서 첫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가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자 결정사항 6가지죠. 이거 한 가지라도 여기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격을 상승시켜서 자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삼겠다 그 뜻입니다. 국가계획이 되면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갔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나라 단일한 행정구역인 특별시에도 수립하죠. 무조건 앞에 수립한다 그랬죠. 광역시에도 어떻습니까? 수립할 것이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도 수립할 것이고, 시나 군적에 다 수립합니다. 그 말은 자, 이 6가지 행정구역은 우리나라 전국을 이야기를 하죠. 전국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국에 다 영향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장관이 수립하는 이 계획에 전국에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 계획을 달리 뭐로 부르자? 국가계획으로 부르고, 이걸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 시행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6번의 용도지역부터 그 다음 페이지
20여 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까지는 뒤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댁에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 본다 안 본다? 수업 안 했으니까 안 봐야지. 수업 한국만 바랬죠. 자, 그리고 29조에 가시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영원히 보지 마세요. 자, 4번에 내려가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으로 갑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 자, 어느 지역에 여기에 개발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든 보존하든 제일 먼저 방향 제시부터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방향을 정해줬어요. 행정도시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정해줬고, 또 여기에 있는 자 시도지사 같은 사람이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산업단지나 조성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군계획,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학도시나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 생태도시나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의 내용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 개발에 혼선이 생기겠죠. 이런 개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계획 간의 위계 질서를 정하자 그 뜻이요. 위계 질서를.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 개발을 위한 여러 계획이 다 있다. 그러면은 국가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우선 시행해야 돼. 이게 최우선으로 시행됩니다. 국가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없으면은 자 도시군계획 있죠? 이게 가장 기본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결국 전국이다 이 뜻이죠. 그 전국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는 최우선으로 뭐 시행해야 된다? 국가계획. 그 다음이 광역. 자, 도시군계획은 자 전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은 기본계획보다 하이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를 정해서 이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나 개발의 내용을 이 계획의 위계 질서를 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시행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도시군계획의 지위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됩니까? 기본. 기본의 동그라미. 도시군계획은 기본적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양갈로 2번에 자 줄을 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까지 줄쳤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줄쳤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군계획과 광역 사이에서는 광역 우선계획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줄쳐야 될 것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공기변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부분별 계획은 도시공계획 여기 부합시키라는 뜻이죠. 이렇게 부합. 그래서 이렇게 위계질서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뭐 시험에는 한 6차례, 7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 맞추죠. 뭐 쉬운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도시군 계획으로 갑시다. 도시군 계획 등. 자, 31쪽에 자, 제1절 광역도시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배우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 1번에 행정계획이라는 제목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밑에 표까지 있죠. 예,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자,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되어가 있고, 그건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자, 거기에 33쪽에 중간에 밑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 되어가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자, 지정이 된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다음에 또 줄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앞에서 우리 배웠죠? 성격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자, 밑줄 쳐야 될 것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계획이다. 줄치고 2번 행정청만을 구성하는 내부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계획이며 행정처분성이 없는 행정규칙의 성질만을 갖는 계획이므로 일반 국민은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자,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 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지정이 됐다. 이건 무슨 뜻이냐?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이 없으면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특징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만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상시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필요할 때,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만 수립해요. 자, 성격. 이 계획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자,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처분성이라는 거예요. 처분성. 그래서 행정기관의 처분성, 행정기관의 행위의 처분성이 자, 있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이 뜻이고 이 계획은 방향제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시켜 보자로 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국민이 자신의 권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쟁송 같은 것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노느냐 안 놉니다. 자, 그 여기에 뭐 처분성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 행정쟁송이라는 건 뭔지 잠시 설명드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자, 행정쟁송이다라는 것은 처분 행위를 있었습니다. 처분의 행위를 한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기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때, 이걸 이의제기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해당 기관이 처분행위를 해서 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이의제기하는 거. 자,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자, 행정심판은 이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게 제기를 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만일에 여기가 남구죠. 남구구청장의 처분행위를 해서 내가 권리 침해 받았는데 남구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하니까 안 받아주더라. 그럼 남구구청장보다 상급기관이 돼요. 울산광역시장이죠. 그게 이의제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더라. 그러면은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거는 법원에다가 소제기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으로서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예. 시험에 노느냐 안 나와요,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설명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은 국민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처분성이 없으니까 굳이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침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놨고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먼저 얘는 앞으로 이제 가덕도에 공항 들어오죠. 법이 통과됐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내 생애에는 가덕도를 통해서 외국은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예, 뭐 그때 되면 뭐 저 세상 갔지 뭐 한 최소 20-3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지금 아마 법만 통과시켜놨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죠. 예산 확보해야 돼요. 얼마쯤 들까 지금? 자, 참고상 말씀드려서 경부고속도로 있죠. 닦는데 600조 정도. 예. 그래서 저 공항 설치를 하면 적어도 최소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같은 다 들어와야 되죠. 한 500조 이상이 될 겁니다. 500조.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죠.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럼 예산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덕도라는 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창원이고, 여기는 김해고, 여기는 부산광역시고, 자, 공항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가덕도 끄트머리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첫째, 자, 남해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망. 자, 그가 되고 딱 알았죠. 그 다음에 창원시, 자, 서부 경남 쪽에서, 그 다음에 김해시, 자, 밀양 쪽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그럼 울산은? 응? 울산은 지금 해안도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간통에 가면은 늦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저 울산에 그 기장 지나서 울산 쪽으로 바닷가 길 있죠. 해서 부산에 저 해운대 그 대교 설치해놨죠. 연결해서 전부 다 바닷길로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이렇게 도로만 깎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KTX 노선이 최소한 2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들어오는 거, 또 울산 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닦아야 되고, 이 주변 지역에 각종 물류단지가 들어와야 되죠. 산업단지 들어와야 되죠. 예, 이런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개발될 거예요. 개발 범위를 보니까 부산광역시도 들어가고 울산광역시도 일부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김해시도 들어가고 창원시도 들어가죠. 예,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이 범위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 공항 설치를 위한 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개발에 필요한 방향제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가덕도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개발의 범위를 정해서 여기에 광역계획권이다라는 것부터 지정부터 해야 되죠. 지정해야 이걸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32쪽 보시면 거기에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나오죠. 자,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어떻게? 첫째, 이거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광역시설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거 지정합니다. 자, 광역시설, 이런 공항이나 고속도로 같은 광역시설이 있죠.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죠. 자, 대상 어디다 지정할 거냐?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의 전부 다나 일부에 걸쳐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 걸쳤을 때, 즉 시도에 걸친 경우, 걸쳤을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같은 도 내일 때, 도는 시군으로 구성됐죠. 시군에 걸쳐 지정할 때는 이때는 누가 지정하느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가덕도에는 누가 지정할까요? 응? 자, 가덕도는 어디 걸쳤어요? 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군데. 그 다음에 창원시와 김해시는 경상남도죠. 자, 그러니까 광역시와 도에 걸치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도도가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돼요. 누가 지정해 줘야 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뜻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책에 봅시다. 1번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지정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 줄치입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그게 줄쳤어요.
자, 거기 뭐다? 목적이다. 지정 목적. 응?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줄치입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밑에 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줄 쳤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상. 어디에다 지정할 거냐. 자, 지정권자는 박스 안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수도권 정기계획법에 자, 1번은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줄여서 뭐라 부릅니까? 시도. 관할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까지 줄치고 2번 자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시만은 5, 6월달 이후에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 요청이나 3번에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3, 4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광역도시계 의의나 성격 봤죠? 양갈로 3번의 수립 내용은 버리세요. 시험에 노는 게 아닙니다. 예, 버리시고.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립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월에 가서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5, 6월 달에. 자, 그럼 광역계획권과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광역도시를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광역도에서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체적 수립 절차를 보기에 앞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자, 교재에 37쪽에 보시면은 4번에 광역도시계의 수립권자라 되어 있죠. 누가 수립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광역계획권은 지정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시도에 걸칠 때 같은 도일 때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여기에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시다, 특별자치도다, 도다. 또 이쪽도 자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시다, 특별자치도다, 도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걸쳐 지정된다. 그럼 이 시도에 걸치는 형태죠. 이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줍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 자 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와 또 울산광역시 이렇게 걸쳤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또 도입니다. 도는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군에 걸쳐 지정될 수도 있죠. 자,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수립하고 시군에 걸칠 때는 누가 수립하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37쪽에 4번의 광역도시의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향군수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을 해야 돼요. 자, 그 표는 갈로 묶어 보시는데 첫째, 시장군수 공동수립의 역할에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고 있을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 요 형태죠. 같은 도내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어떻게 수립해라? 네, 공동수립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공동수립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을 거쳤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수립해라. 요 형태죠.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을 하고, 자,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되죠. 근데 수립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될 거예요. 자기 관할 구역에 유리하게 수립하려면 서로 협의가 된다, 안 된다? 협의도 안 되고, 또 이 돈이 한 500조 정도 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한 30% 정도, 500조에 한 30% 정도를 200조 정도는 정부에 보조해 주지만은 나머지 300조는 각 시도가 부담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뭐라느냐? 우리는 뭐 멀리 떨어져 있고, 예, 뭐 부산광역시에 있으니까 부산광역시에 다 부담하고 우리는 막 부담하기 싫다. 이러면 협의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 자, 그렇다면은 서로 협의가 안 돼 공동 수립 못 한다면은 자, 대신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도지사 수립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다. 수립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 시장군수가 줄칩니다.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해라 이 뜻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이 자, 경과될 때까지 수립 못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못했다. 수립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 자, 시장군수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일하지 말고 차라리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 협의 거쳐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이 계획을 어떻습니까? 수립해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토교통장관 수립 보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최우선 시행계획이랬죠.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우선 이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된 강력도의 수립이 필요할 때는 차라리 국토교통장에 수립하는 게 낫겠죠. 또 두 번째, 강력계획권 지정한 날 3년이 지날 때까지 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이건 협의가 안 돼서 수립 못했다는 뜻이죠. 자, 여기 이 형태죠. 자,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이 된다든지,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을 못했겠죠. 자,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계획을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요청이란 말에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할 때다. 자, 여기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는데 시장이 학교 선배고 도지사가 학교 후배더라. 자꾸 선배인 시장이, 광역시장이 자꾸 도지사인 후배에게 양보를 요구를 많이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원만한 수립이 안 될 때는 도지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청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래 요청하면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3자 간의 공동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 수립에 시장군수가 요청, 거기 요청의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할 때는 도지사 시장군수 3자 공동 수립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는데 좀 곤란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청하게 되면은 도지사와 개입해서 도지사 시장군수 3자 간에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사 공동 수립이지 가장 좋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인데 원만한 협의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딱 인식해야 될 것은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도에 걸칠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시유사 공동수립인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 시장군수 공동수립 원칙이죠.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 뜻이. 30회 작년 시험에 이 문제가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자, 광역도시계획을 자 같은 돈의 시군에 걸칠 때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한다. 시장 원칙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죠. 그걸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 못해가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엉뚱 답을 찾는다.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아주 쉽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에서 공동수립 원칙이죠. 같은 돈일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이다. 이는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수립권자를 알았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저 34쪽에 가서 자 강력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자 봅시다. 뭐 시간 가서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